서울 광화문 연단에선 이재명 대표는 20년 전 정치를 시작한 이래 자신은 기득권을 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어준 길을 따라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도구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 말고는 바라는 게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수사와 재판이 정치적 탄압이란 뜻을 내비친 거로 풀이되는데 지난 1월 피습 사건 직후 했던 말도 다시 꺼냈습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과 명태균 씨를 거론하며 대여 투쟁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군소 야당과 시민단체 시가 행진을 함께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황제 골프 치면서 즐기는 그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10,000원 버스 타고 나가서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을.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벗어난 정치 판결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입니다. 집회에 앞서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과 전국 지역위원장을 소집해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단일 대우를 다졌습니다. 회의장에선 이 대표를 과거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대거나 대통령 탄핵, 임기 단축 개헌을 더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대여 공세의 당력을 모아 이번 1심 결과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인데 당장 오는 25일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어 당 안팎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지난 6월에 썼던 글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탈출구로 여기지만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글이었는데 이번엔 억지로 시간 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 대표는 YTN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각종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대선을 치르고 싶겠지만 머지않아 출마 자격은 사라지고 설사 당선까지 이어져도 무효가 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선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거로 내다보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구속심사에서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데다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판사 협박으로 여겨져 오히려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할 거란 겁니다.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주도하여 사법부를 압박한다면 개전의 정의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어 법원으로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한 대표는 과거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위증 교사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 국회 동의 없는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여당 내에선 이 대표가 사퇴하란 주장까지 나온 가운데 민주당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 압박을 위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성 정당 혹은 정당 쪼개기 등의 꼼수로 반환해야 하는 비용을 빼돌리지 못하게 이 대표의 유죄 판결 확정 전에 법안들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로 반격 기회를 잡은 여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도 단일 대우 유지 동력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하고 나선 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옛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혐의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크게 안 납니다, 사실은.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위증 혐의를 인정한 옛 수행비서와 달리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남은 2개 재판은 서울과 수원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내부 정보를 흘려 부당이득을 얻게 하거나 대장동 사업을 민간업자에 유리하게 승인한 혐의, 성남FC 구단 후원 대가로 기업에 편의를 제공한 의혹 사건들이 하나로 묶여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위례 사건의 증거조사가 지난 9월 끝나면서 지난달 대장동 사건 심리가 시작됐지만 백현동 특혜 의혹이나 성남FC 관련 내용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 지연을 호소하며 위례, 대장동 사건을 분리 선고해달라는 입장이라 앞으로 재판 진행 속도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아직 공판 준비 단계입니다. 대북송금 과정에 개입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대표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의 정치 수사를 비판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아직 본격적인 공판을 시작하지도 못한 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1심이 종결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항소심이 예정된 만큼 이재명 대표는 내년에도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은 130쪽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과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한 부분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우선 골프 발언에 대해선 2015년 1월 해외 출장을 간 11명 가운데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골프를 친 사람은 이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뿐이었다며 충분히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봤습니다. 이런 판단에는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지에서 직접 딸에게 찍어보낸 영상이나 현지 식사 영상이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유족이 제출한 영상에는 김 전 처장이 딸에게 오늘 시장님, 본부장님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대표가 TV 토론회가 아닌 단독 인터뷰 형식으로 방송에 출연한 점도 유죄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후보자 사이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공방이 이뤄지는 토론회와 달리 이 대표는 시민 패널의 질문에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공공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활동을 하면서 김 전 처장과 알고 지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누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주관적인 인식은 공표 금지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만으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국토부 협박 탓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거란 이 대표의 국정감사장 발언에 대해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거 인터뷰에서 국감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말했던 점을 들어 국정감사를 대장동 의혹에 대응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실용을 내건 외연 확장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됐습니다. 중도 보수 원로 인사와 종교계, 재계를 차례로 만나며 접촉면을 늘렸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서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말씀이 많이 필요하죠. 이럴 때 사회 원로들의 말씀. 바쁘실 텐데 또 나중에네요. 네, 고생하십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한 건 역시 기존 민주당 정책 노선과 다른 우클릭 행보로 평가됐습니다.
이 대표는 대신 국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며 상법 개정 카드를 꺼냈고 동시에 재계가 바라는 배임죄 개정 논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개미 투자자와 기업의 마음을 모두 얻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최소한 기업의 지배 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등 각 분야를 망라하는 자문기구를 잇따라 띄운 것도 사실상 차기 집권 준비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때로는 쓴소리로 마다하지 않는 레드팀에 대해서 기꺼이 쓴소리도 하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 대표의 이런 움직임은 일극체제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당 안팎 지지 기반이 튼튼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비명 행사 공천 논란 속에 총선을 거치며 당내 반대 세력이 사라지다시피 했고 대표직 연임 과정에서도 압도적 지지율로 대체자가 없음을 확인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 첫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유죄, 그것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이 나오며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당장 민주당이 흔들리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 결집하고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이고 이재명 대표 또한 흔들림 없이 당무를 운영해 나갈 것이고 다만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권에 반격의 빌미를 주게 됐고 이 대표의 약점을 노리는 야권 잠룡들에게 공간을 허용한 건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랍니다.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남아있는 것도 적잖은 부담입니다. 만약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추가로 현실화될 경우 중도층을 향한 구애 전략도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대기하고 있던 의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대표 쪽으로 신발이 날아듭니다. 놀란 경호원들은 이 대표 앞을 가리고 나서고 신발을 던진 남성은 경찰에 끌려나갑니다. 혼란스러운 서초동 일대는 재판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반으로 갈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대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 사이 도로에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해체하라! 보수단체는 인근에 있는 법원 바로 앞, 법원 삼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두 곳의 분위기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던 집회에서는 지지자들이 울부짖었고 급기야 실신하는 경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항소심 남았고 상고심 남았고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반면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찬반 세력이 몰리며 서초동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경찰이 기동대 46개 부대 2,400여 명을 배치하고 양측을 철저하게 분리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두 차례 장외 집회에서 정권 규탄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을 고리로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혁명을 거론하며 탄핵 정국을 상기시켰습니다.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1심 선고 전날엔 국회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며 압박 강도를 높였지만
곧바로 피선거권 10년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로 여권의 역공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방탄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 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망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당장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진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해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총선 승리와 대표직 연임으로 일극 체제는 더 공고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원내에서 비명계로 분류할 만한 세력은 찾아보기 어렵고 국회 밖에서도 이 대표에 맞설 만한 대안은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을 결국 교체해야 된다는 국민의 판단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야당의 사실상 유일한 지도자이고 이 대표가 지지층의 결집을 등에 업고 되레 대여 공세 고삐를 더 조여 재판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그래서 나옵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이 대표는 과거 경기지사 시절에도 하급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기사회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사법 리스크 첫 선고부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들었고 앞으로 남은 재판도 많다는 점에서 중도층 민심의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내에서 대여 공세의 날이 무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법원에 들어간 지 50여 분 만에 다시 밖으로 나온 이재명 대표.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판결의 기본적인 사실 판단조차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판부를 향해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국민이 직접 상식과 정의에 따라 판단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형량이나 법원의 구체적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형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고 전 법원 앞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며 밝은 표정을 지었던 이 대표는 선고 후엔 다소 굳은 얼굴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이 대표의 법원 방문 자제 요청에도 박찬대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외 인사 70여 명은 선고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대표는 애초 선고 직후 법원 근처 지지자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참석하지 않고 그대로 법원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본 겁니다. 다만 또 다른 방송에서 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선 어떤 사람을 알았다는 말이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백현동 협박 발언과 관련해선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의한 게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판단한 거라며 허위사실이라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관련 발언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고의성까지 인정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인데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잃게 돼 이 대표는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